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리나입니다. 저희 사실 파워포인트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게 내려오는 동안 거기 그림으로 보는 뭐 사진으로 보는 해외 연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하자면 이제 이렇게 딱 5분만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저도 진수만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해외 현황이라는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 파트는 그리고 우리 연구진과 또 읽기 쉬운 자료들 제작하시는 분들이 만든 국내 성과물이라는 이제 두 개의 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 그거를 뭐 한 번 보고 저희가 뭘 얼마만큼 다 알았겠어요. 이제 그래도 그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저희 1차년도 시작을 하는 그래도 좋은 이제 디딤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할 테니 여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크게든 작게든 향후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겠다.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뭐 9박 11일 영국 런던하고 스웨덴에 이제 갔었고 목적은 뭐 다 아시잖아요. 정보 접근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굉장히 일반화됐잖아요. 그죠? 시각장애인 지금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서 수화도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알지 아직 못하고 있더라. 저도 사실은 이 알다센터를 해봅시다라고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주의를 못 기울였던 사람인 거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사실 굉장히 강한데 그게 얼마만큼 이렇게 확산돼서 공감대를 얻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반성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연수에 가셨던 분들은 저희 알다센터에서는 3분 김치훈 센터장님은 지금 플랫폼으로 복귀를 하셨지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자문위원으로 오셨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조민재 선생님하고 이름 잊어버렸네요. 장담비 선생님 이 두 분 장애인 지역 공동체인데 이분들이 특별히 우리한테 합류하셨던 거는 지역에서 그래도 발달장애인 단체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가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연습을 좀 가져봤습니다. 갔을 때 뭐 이렇게 영국에서 교육 하나 받고 단체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그 스웨덴으로 넘어가서 세계 그래서 이동하면서 좀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보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읽기 쉬운에 직접적 관계가 안 되는 것은 좀 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봤더니 영국하고 스웨덴하고 읽기 쉬운의 이 정책적인 환경은 좀 어떻더냐라고 봤더니 영국에서는 90년대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그 안에 발달장애인의 이제 정보 접근성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관한 건 분명하게 박혀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아직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정책 개선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스웨덴은 76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일반 단체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신 지가 벌써 막 30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각각의 그룹별로 필요한 것들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각각의 단체를 설명하면서 설명할 텐데 그러면서 그 영국에서는 이제 2010년도 90년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런 어떤 필요성만 제기를 했었지 명확하게 읽기 쉬운이라는 말은 사실은 안 들어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 이제 평등법이 나오면서 그때 가이드라인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이번에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영국에서는 그 공공기관의 근거는 그거예요. 그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요거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이 읽기 쉬운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스웨덴은 아무래도 더 오래됐으니까 좀 더 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영국은 의료랑 보건사회 서비스로 그래도 약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의무가 스웨덴은 모든 공공 서비스는 일단 읽기 쉬운 자료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공부서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다 옵션이 읽기 쉬운 딱 누르면은 이제 그걸로 변환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앞서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지 선진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이런 거 어떤 뭐 읽기 쉬운 자료 만들 때 어떤 지원을 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 뭐 단체들한테 뭐 특별히 이런 지원 한다라는 말이 없었던 거죠. 왜요? 법으로 의무화했으니까. 법으로 의무화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곳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실효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도 보건복지부 가서 막 이런 거 할 테니 지원금 달라, 우리 프로젝트 선정해 달라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법으로 의무화시키면 관련 업무를 하시는 곳에서는 그걸 다 해야 하는 게 이제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한테 좀 굉장히 큰 깨우침을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곳이 하느냐 봤더니 이제 뭐 민간기관도 하고 그거를 이제 전문적 여긴 회사라고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소소 같은 전문 제작업체 이런 데에서도 이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체인지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만들어놔서 사실 이쪽에 관심 있어 하는 기관들은 다 체인지 책을 사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적장애인 발달 협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내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회사라고 했던 요 메이킹이 클리어는 저희가 가서 1일 워크숍을 받은 곳인데 사실 맨캡에서 그 읽기 쉬운을 다 하셨던 분인데 거기가 이제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이 사업을 죽이긴 싫고 본인은 그 필요성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셔서 본인이 이제 대표를 하시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사실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단체들에서도 우리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면 한번 공동으로 초청해서 뭐 심화 워크숍 이런 거 같이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영국의 가이드라인은 봤더니 굉장히 이제 딱 그 우리가 지금 했던 노란색 바와 파란색 바가 들어갔던 나의 소중한 권리 요 핵심 원칙을 굉장히 지켜요. 그 문단마다 이미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왼쪽에서 시작해야 된다. 뭐 몇 개의 단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스웨덴에 갔더니 상대적으로 오래됐죠. 읽기 쉬운을 활용한 지가. 그랬더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당연히 어려운 건 풀어야지.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그룹이 아니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랑 일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그룹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말 피하고 쉽게 해야지 라고까지는 공통. 그 다음에는 각 그룹별로 이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가봤더니 글자 한자도 없어요. 한자도 없는 그림으로 된 책부터 저기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악을 맞나요? 톨스토이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문학서죠. 왜? 발달장애인도 문학 활동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뭐 수당, 뭐 복지정보 이런 것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레벨까지 사실은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처음 할 때는 그 원칙, 이렇게 해야 된대. 왜? 모르니까. 틀리면 비난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막 이렇게 고착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지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문자를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하고 일하니까 그러면 그림이나 언어 중심으로 해볼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글을 좀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뭐 이런 다양한 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 연수 중에서 저는 이제 이 에스텔 블룸 맨캡에서 먼저 일하셨던 분이 나오셔서 창업하셨던 이분과 하루 종일 했던 워크숍이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이분이 워크숍 할 때 한 15번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는데?
뭘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중간중간마다 그거로만 자꾸 되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읽기 쉬운 자료가 뭔데, 그거 어떻게 변환하는데, 우리는 막 그런 질문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강사가 그래서 너가 무슨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하게 되면 내 앞에 주어졌던 그 책이 이제 싹 잃어버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여기에 막 차별의 종류, 유형 막 다 나눠놨는데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진수에게 나는 결국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지? 를 생각해보면 이제 쫙 걸러진다는 거죠. 근데 저 진수는 10명의 이제 진수가 나타나는 거죠.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원래 멀티라고 본인이 소개를 했으니까 담당이 1년부터 12년까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가장 낮은 단계로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읽는 연습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는 것. 이게 읽기 쉬운이 그때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꼭 혼자서 그걸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옆에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만 정보를 알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옆에서 같이 읽어가면은 이 발달장애인이 내가 문자로 된 정보는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획득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위치,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라서 네. 그래서 그분 괜찮고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이걸 만드느냐. 그때도 중간평가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이걸 만들어? 라고 딱 질문하면 아니 뭐 우리 발달장애인이 아무래도 어려운 단어는 힘들어하겠지. 그러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치, 내가 화영에게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을 때에는 뭐 유형화시켜라, 뭐 데이터 분석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렵겠지. 그러면 그게 읽기 쉬운 변환의 기술이라는 거죠.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돌아가라. 그러려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알아야 돼요. 책을 20권을 읽는다고 해서 그럼 알겠죠. 진수가 20권을 읽으면 16포인트 이상 하래 이 정도는 알겠지만 정말 단어들을 바꿀 때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때 이거는 내가 발달장애인을 알면 알수록 그냥 슉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면 우리말 사전 띄워놓고 무슨 사전 띄워놓고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론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과 그 삶을 알아서 그냥 쑥 나오는 거는 저도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 되게 천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거였고, 그죠? 최종적으로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서울시에서 나에게 준 문서가 A, B, C, D로 나눠져 있더라. 근데 우리는 변환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대로 하려고 해. 근데 아무래도 그 도시로 갔을 때 자꾸 이게 꼬인단 말이에요. 동호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동호랑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A 다음에 B 건너뛰고 C, D로 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D 먼저 설명을 해주고 A, B, C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작자가 돼야 된다. 너무 그 저작권에 얽매여서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내용을 해체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건 뭐냐면 종국에 너가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다 해체 구성하라라고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가 있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또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변환 작업이 우리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발달장애인이 구청에서 나온 이 정보를 모르니까 내가 그걸 알게 해주려는 교육 목적으로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내 권리가 이런 게 있구나 알아가면서 그거를 요구하러 나가게끔 만드는, 크게 보면 다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읽기 쉬운 자료 변환 작업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라면 발달장애인 없이 내가 전문적으로 100% 퍼펙트하게 만든다고 그게 의미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분은 계속 발달장애인과 함께 해라.
그래야 이제 나중에 교수님이 쫙 가이드라인 해놓은 것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발달장애인이 원하고 있는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삶을 모르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그분한테 배웠던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리고 뭐 읽기 쉬운 자료 변환 기술은 이따가 우리 연구진 교수님께서 쫀쫀히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스웨덴에 갔더니 스웨덴은 한 30-40년 돼 있고 MTM이라고 하는 저 기관명이 이제 뭐 풀다 보면 접근 가능한 매체를 위한 기관인데 이게 문화부 소속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발달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다 하는 거고 더 사실 많이 하는 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더 전문적으로 하시고는 계신데 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1, 2, 3단계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그림이 더 많이 들어가고 2단계는 글자로만 되어 있거나 간혹 그림도 있지만 일단 사이즈부터 작고 글자도 작고 3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죄악을 같은 이런 책들도 발달장애인이 즐기더라, 읽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넣는 게 있고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다들 다른 데에서도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책으로 만들지만 스웨덴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간단한 스웨덴어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다문화 이렇게 가족이 많이 늘면 굉장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노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래요. 이렇게 막 너무 세세한 거 이런 거 이제 읽기 싫다는 거죠. 좀 엑기스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로 표현한 책 요걸 지금 연구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책인데 이렇게 수어로 막 설명을 이런 건 아니겠네. 이건 영상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런 책도 만들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게 이제 딱 그 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자꾸 가능한 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수생보다 그만 이야기해야 할 것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TM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저 8페이지 신문. 요 8페이지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했다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훨씬 쉽대요. 어려운 스웨덴어 정식으로 나오는 신문보다. 그리고 이 신문이 어쨌든 주요 일간지에 나오는 각 세션별로 이거는 또 다 갖다 싣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으로 시작했으나 일반 대중화 이미 끝났답니다. 자,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하고 있는 게 디지털 도서관. 그래서 그때도 막 얘기했지만 우리도 이제 자꾸 책 안 읽고 이렇게 영상이나 뭐 듣는 거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도 그 오디오북이 됐든 또 다른 유형이 뭐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읽어주는 책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생각을 좀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독서 대사도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이제 발달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직접 집에 찾아가서 아니면 같이 활동하고 있을 때 책을 읽어주는 이런 역할도 있고 그래서 대충 얘기를 하자면 영국은 이제 맨캡도 그렇고 이러한 형식의 굉장히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야. 이거 아닌 거 나쁜 거야. 말하고 문장 좀만 길어져도 It's bad 막 이러거든요.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이 원칙에 좀 많이 있다면 아까 이 친구들이 계속 보여주는 거 이거예요. 하나의 문장, 하나의 보조 이미지, 뭐 그림보다는 이 친구들은 또 그림보다는 사진을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로서는 그림도 그걸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사진만큼 명확한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스웨덴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 전국 조직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기관인데 이거 완전 정치운동 하시는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잡지도 내고 있고 그죠? 뭐 책도 내고 있고 그런데 그 잡지가 여기 나올 거예요. 우리가 갔더니 또 우리 사진 넣어서 잡지 표현으로 굉장히 훌륭한 주식 아닙니까? 이런 주식을 담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잡지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글자는 좀 적지만 뭐 우리가 생각한 그렇게 읽기 쉬운 딱 그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도 성인인데 그리고 우리가 꼭 발달장애인 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치운동 하다 보면 비장애인하고도 일해야 되고 정치인하고도 일해야 되는데 내가 꼭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양식 여기에 꼭 맞춰줘야 되냐. 그리고 자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를 기자, 나는 기자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데에도 기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글쓰기 실력을 계속 이제 늘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쉽게 쓴다. 그건 다 공통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꼭 그 양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활동까지 막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무래도 문서 작업이 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되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네들도 저 앞에 가운데 있는 말리는 요건 책인데 우리도 발달장애인이라는 이런 딱 전형적인 레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주말 저녁이면 나도 성인 여자로서 좀 예쁘게 꾸며서 술집도 가고 이런 이제 주말 저녁 불금을 즐기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일반인들과 똑같은, 죄송합니다. 일반인 틀렸죠? 비장애인과 똑같은 이런 삶, 이것들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즐기는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네, 마지막 풍카. 그래서 이제 MTM이 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복을 한 거죠.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풍카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섭외도 안 됐는데 현지에서 섭외해서 막 만났어요. 여기는 외적근성 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근데 90년대에 장애인 단체들이 그 외적근성을 표준화하려고 공동으로 그런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었나 봐요.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도에 어떤 자선사업가가 이걸 사들이면서 회사가 됐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은 그거더라고요. 사실 MTM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를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읽기 쉬운 요그 옆에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클릭하면 넘어가는데 발달장애인이 그걸 잘 누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비장애인들이 보는 일반 홈페이지는 매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 되는데 이 발달장애인이 보는 읽기 쉬운 버전은 막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잘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애시당초 처음에 좀 쉽고 딱딱 이렇게 따라가기 쉽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얘들도 외부는 뭐예요? 다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그 외적근성이 이제 인증되고 그랬지만 발달장애인은 자기가 생각해도 힘들긴 힘들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지금 어디랑 막 연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구가 19년 한 2월 정도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풍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인쇄물로 저희도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중장년들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잖아요. 이랬을 때 발달장애인이 더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게 누구야?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If you can't explain simply, 너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뭐래요? You don't understand it well enough. 너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무슨 정보를 잘 알고 있다면 정말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10분 전에 이 손짓을 했거든요. 네. 벌써 끊어야 하군요 하면서 10분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님이신 손준 교수님께서 저희 가이드라인 안내서, 읽기 쉬운 안내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있는 송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올해 이 알다 센터를 알다 센터를 통해 가지고 매주 연구용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자료를 한번 직접 제작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가이드라인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보고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도출된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제 연구는 읽기식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읽기식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내용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적인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시 10분이니까 10분까지 진행하면 될까요? 예, 그럼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연구의 목적은 앞서 이제 선진원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발달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말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다양한 정책 자료, 행정 자료들을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내용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우선 그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정책 자료, 서울시 정책 자료를 읽기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실제 이제 실무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아까 그 이기사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국내 선임 연구들에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정말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가 라는 것들에 대한 관련된 선임 연구 분석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구안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실제 국내에서 국어학 전문가나 발달장애 전문가, 그리고 출판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 20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 조사를 결과를 반영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한 후에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자료 조건을 선정해서 읽기 쉽게 만드는 작업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 이제 읽기 쉽게 만든 그런 정책 자료들을 실제 발달장애인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정말 어떤 부분이 읽기 쉽지 않은지, 어려운지,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할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실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또 상인을 대상으로 그 자료, 정책 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델파이 조사 과정과 그다음에 이 자료 제작 타당성 검토 과정들을 거쳐서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론적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읽기 쉽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변인들, 요인들이 사실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읽기 쉽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가 읽기 쉬운가,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의 길이, 그리고 문장의 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가, 이런 것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읽기 쉬운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자료의 그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읽기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독성이라는 그런 말도 좀 디자인하는 분들께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가 글자 크기가 정말 읽기 쉬운가, 그리고 여백이나 그다음에 줄 간격이나 줄 길이, 그리고 전체적인 문서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정말 읽기 쉽게 만들어져야지만 이 내용과 형태가 조화롭게 읽기 쉽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의 내용과 형태적인 면에서 그 이제 기존의 자료들을 읽기 쉽게 바꾸는 그런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촉진 전략, 이해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사전 지식이 많이 있을까? 사전
지식을 좀 더 선행 지식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읽기 전에는 선행 지식, 사전 지식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용어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모를 수 있으니까 새로운 용어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그래픽 조직자나 이런 조직자의 형태로 그 전체적인 구조를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읽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정말 잘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강조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읽으면서 구조를 또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그래픽 조직자를 사용을 하거나, 또 그림, 사파를 제시를 하는 것, 그리고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앞서 제시한다거나 반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읽기를 더 이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고요. 읽고 난 후에 좀 이제 요약을,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다시 한번 한다던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했나 하는 그런 점검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읽기 전, 중, 후에 읽기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행 연구들을 좀 검토를 했고요. 앞서 국대원장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선행 지침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영국 보건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읽기 쉬운 정보교사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읽기가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민자들 대상으로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인클루전 유럽이라고 해서 유럽의 36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유럽 기준으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국 지적 발달장애 복지협회에서 이제 앞서 얘기한 영국의 책임지가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번역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읽기 쉬운 문서 만들기 안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책을 어떻게 하면 읽기 쉽게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선행용어들, 선행 지침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5개 국내외 사례들의 지침들의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 그 계속 반복되면서 중요하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앞서 이론적인 배경에서 그 내용적인 측면과 형태적인 측면 둘 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형태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제작 지침, 형태 제작 지침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내용에는 어휘, 문장, 내용 조직, 사파 이런 쪽으로 나누어졌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는 텍스트, 그 다음에 배치, 여백, 전반적인 디자인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파이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였는데요. 발달장애 전문가 3분, 읽기장애 전문가 3분, 그리고 발달장애 실무자 3분, 그리고 중도 특수교사 4분, 국어학을 전문하신 그 전문가 3명, 출판 실무자이신 2분, 그리고 디자인을 전문하신 디자인 전문가 2명, 총 20분의 전문가들이 델파이 조사 이 지침이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되고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의 각각 세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델파이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지침의 구성 요소들, 그 지침의 전략들에 대해서 적합도를 이제 평가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수정되어야 될 거나 추가되어야 될 거, 삭제되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 초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 초안을 개발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중요한 발달장애인들이 알아야 되는 좀 중요한 정책 자료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선정을 한 거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입니다. 2017년 9월에 나온 정책 자료였는데요. 이렇게 좀 공문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꼭 알아야 되지만
사실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달장애인들에게 좀 더 이 내용들을 자세하고 또 읽기 쉽게 안내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그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안내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 서울 가지세요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총 이제 100페이지나 되는 그런 굉장히 두꺼운 행정 서비스 안내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래도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서울시의 다양한 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정책 자료를 선정해서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어휘를 좀 주로 이제 공문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어휘들, 한자 어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어휘들을 쉽게 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변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림이랑 좀 더 그림과 그림 사파와 핵심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사파와 함께 제시를 맨 앞부분에 했고요. 그리고 좀 이제 그 내용에서는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강조하는 그렇게 강조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대부분 이제 명조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그런 쉐리프 이런 게 없는 이제 고딕체로 좀 변경을 했고 글자 포인트를 더 크게 했고요. 그리고 왼쪽 점을 바꾸고 글머리 폴리를 넣는 등 좀 더 디자인을 좀 더 읽기 쉽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이 자료를 제작하는 정책 자료를 읽기 쉽게 바꾸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이게 저희는 이제 실제 이제 자료를 제작을 해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조금 단계별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별로 좀 제시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좀 더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기 좀 편하게 자료가 제작되는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이제 자료를 제작하는 순서에 따라서 1단계와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자료 선정, 2단계는 기존 자료에서 중요한 내용 정보를 요약하고 3단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4단계는 어휘 문장을 수정하고 5단계는 그다음에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파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6단계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7단계는 문서 디자인을 수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8단계는 또 당사자와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자료를 검토한 후 자료를 읽기 쉬운 자료 제작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선정하는 거라서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높은 그런 자료를 선정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이 높은 자료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문해 능력 수준을 좀 고려해서 대상이 그 문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당사자들이 만약에 문자의 활용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면은 이런 문서, 글자로 되어 있는 문서 이외에 그림자나 음성 설명이나 동영상 설명 이런 것들도 대안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자료에서 그대로 기존 자료를 하나씩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고 발달장애인이 알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뽑아서 요약을 하는 그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문장에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발달장애인이 있다면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나 이메일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또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자료의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들을 시작한 자료 제작하는 초기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그룹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만나서 이 자료의 어떤 내용들이나 다른 어휘들 그리고 디자인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정을 하여서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나온 그 완성품을 가지고
검토를 받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좀 검토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요약하고 선정을 한 후에 각각의 어휘들이 정말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들이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고 또 뭐 외래어들도 많고요. 추상적인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쉬운 어휘로 변경을 해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더 짧고 또 좀 더 쉽고 구체적인 어휘들로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의 생활 연령에 적합하지 않는 너무 아동 대상의 어휘들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어휘에서 예시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책 용어나 그다음에 고유 명사, 기관명이나 행정 용어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제시를 하고 그거를 좀 더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숫자를 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날짜를 표기한다거나 돈을 표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읽기 쉽게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가능한 한 짧은 문장으로 우리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문장을 계속 이어서 이은 문장, 안은 문장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끊어서 가능한 한 짧은 문장, 한 문장에는 하나의 정도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소설어를 계속 이어서 쓰지는 안 되고 여러 개의 소설을 쓰지 말고 가능한 한 하나, 두 개의 소설어 정도로 해서 짧게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 표현이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 수동형의 문장을 쓴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개조식으로 사실 공문서 같은 경우는 개조식의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서술식, 도와줍니다, 지원합니다. 서술식의 구원체 문장으로 끝내도록 하는 게 더 정서적으로 친근하고요. 더 이해가 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또 수동형 문장보다 능동형 문장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개조식보다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단 같은 경우는 길게 문단을 하기보다는 짧게 대체로 5줄 넘지 않게 문단을 짧게 구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문단을 계속 이어서 하기보다는 짧게 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파를 할 때는 우선 그 내용이 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이 사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장인 동행에서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사파의 부분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포괄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픽토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사파를 사용할 수 있겠고 또 특정 인물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사진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를 할 때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제공한다거나 말풍선, 삼각풍선, 동그라미, X 이런 것들, 화살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파에 삽입해서 좀 더 문장의 이해가 쉽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만약에 여기서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또 한 문서 안에서는 동일한 헤어스타일과 동일한 이런 복장으로 해야지만 발달장애인이구나 라고 아니면은 실무자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앞서도 제가 사전 정보를 좀 더 제공을 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용어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이 사전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그런 용어에 대한 해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핵심 개념들을 좀 더 기억하기 쉽게 조금 사실 미리 이렇게 그림과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효과적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 전체 글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픽으로 조금 전체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를 해주고 굵은 글자나 큰 글자, 글상자 이런 것들로 핵심 개념들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내용이나 샤파 같은 것들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한 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디자인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글자의 돌출선, 세리프의 뭐 이렇게 형태가 없는 좀 네모 꼴지 문자체, 이런 고딕체 이런 것들이 더 좀 읽기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글자 크기는 13이나 14, 15, 16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그렇게 크게,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읽기 쉽게 왼쪽 정렬을 하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백을 두거나 그리고 좀 더 텍스트와 사파를 인접하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 내용 수정하고 형태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좀 연령대나 직업을 가지고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런 좀 검토를 또 받는 작업들. 그 전에도 계속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최종적으로 한번 다양한 이 배경의 당사자들에게 검토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자료 내용이 변환하는 과정에서 혹시 정보가 왜곡이 되거나 불명확하게 변경이 된 건 없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완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제 올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 또 정책자를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해주시는 자료를 제작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시작을 막 하게 된다면 조금씩 더 이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정보에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적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선 이런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많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육계, 저는 이제 교육계 이제 문제 교육계나 이런 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실무, 뭐 행정 그런 일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더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건 안다 하더라도 사실 막 이제 학자가 아닌 이상 그 이전에 누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또 해외에서는 얼마만큼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지금 음향 효과죠? 자,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하면 안전한 거구나 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공동역으로 해주신 모든 연구진께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해서 아까 진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한 4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막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이드라인대로 하라고 했으면은 따다닥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다. 알아요. 아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거를 어떤 쉬운 단어인지가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딴에는 막 열심히 교수님도 그렇고 또 자문까지 받고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만나면 발달장애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건 진짜 어렵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막 손봐서 애지간히 좀 쉽게 가져가면 좀 말 많아지더라고요. 왜? 일단 그게 편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좀 편해지니까 요것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뭐 문법이 맞든 안 맞든 약간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툴을 쭉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막 사전 속에서 헤매던 이 미궁에서 확 벗어나게끔 해주시고 또는 그 그림도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특히 문자 정보를 많이 접하지 않은 발달장애인들은 아무리 쉽게 문장을 써놔도 문장을 먼저 안 보고 그림을 먼저 딱딱딱 보신대요. 그래놓고서 벌써 이해하세요. 아, 이 그림이 이거를 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태풍이라고? 나무 하나 쓰러졌다고 우리가 태풍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 이것도 쓰러지고 저것도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피드백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분야별 이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장차현실 작가 선생님 모시고 그림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백정현 소소한 소통 대표님 이미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들을 많이 실제로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저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향후에 이제 지금 만든 책들에 관해서 평도 주시겠고 또 그거에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고요. 또 우리 조은경 박사님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팀장님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으로서는 뭐 발달장애인법 쉽게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처음 시작을 하신 데가 이 지원센터였어요. 같이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읽기 쉬운 자료를 처음으로 한 이제 기관이고 그래서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 조민재 사무장님 여기 왜 있을까요? 아 스스로 한번 얘기해봐. 본인이 왜 여기다가 이리나 센터장님 진행이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예, 저는 피플 퍼스트를 지원하는 활동가로서 어쨌든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잘 확산될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단체를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한 문서들이 많잖아요. 고용계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관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서들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답을 또 일찍 찾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일단 저희가 작업한 것에 관해서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번호대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주소가 없어서 번호대로 하면 참 좋답니다. 장차현 선생님 1번 당첨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는 만화가이고 95년부터 만화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장애 29살 그리는 딸이 이 발달장애 딸을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어떤 쉬운 문자, 쉬운 글 이거를 이제 처음 접한 거는 이거는 아니겠어요. 제가 장애인 신분에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만화를 연재하게 되었는데 지인분들이 호주에 갔다가 오시면서 자취를 하나 사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저희 딸이 그때 6살 정도 됐는데 그 자취가 어떤 자취냐면 발달장애인이 보는 잡지였어요. 그때가 199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인권적인 잡지가 있구나. 더군다나 그 잡지가 5가지가 아니고 6가지예요. 그런 잡지를 팔아서 회사가 운영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잡지 하나 때문에 이민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잡지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좀 잘하면은 얘가 엄마의 말 대신 그 책을 보면서 자기 자립생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생활 백서 이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이제 많이 깨졌는데 그것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권리 없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작업을
처음부터 잘 알았던 건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분량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그걸 공부하는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읽고서 네, 우리 저기 지수 선생님이 책이 며칠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되게 감동이 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는 정말 그 슬픈 부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감정을 참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막 그래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보면 그 부부가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들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이걸 아닐까요? 또 이걸 알아들을까? 이걸 알고 뭔가 문화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오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해져서 아, 우리 사회가 이제서야 좀 착한 사회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걸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안다, 뭘 서로 그 정보를 교류한다는 건 글, 아주 복잡하고 전문화된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나누는 건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훨씬 쉬운 말로 우리 쉬운 말로 소통을 하고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하면 훨씬 소통의 영역은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위축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왜 잘 모르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시기에서 그 비장의 아이들이 가지고 교재를 같이 나눠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강요하고 있었나, 폭력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치 제가 낯선 스페인어나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주변에 온통 그런 단어들이 있는 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저희 딸이 29살인데 굉장히 행동 강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갔다 와서 집에 있거나 주말에 겨우 뭐 가족들하고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리듬으로 이게 왜 이렇게 문화적이지 않을까? 얘 성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읽으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그런 단어, 그런 언어들, 소통에 소외되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뜨문뜨문 이야기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사하는 수준의 문해 능력을 기준 삼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그 사파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제가 저희 딸이 그림을 그린 지 한 4년 정도 됐고 올 1년 동안 백달장애인들하고 그림 작업을 하면서 백달장애인이 시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것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백달장애인이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각적인 그리고 어떤 느낌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그 부분이 백달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백달장애인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굉장한 그 작품들을 그려내는 그런 아주 내재적인 능력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소통에 대한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되지 않는 소통들, 말로가 충분히 나를 설명하지 못했던 것 또는 어려운 말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했던 그런 소통의 어려움들을 시각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인식을 훨씬 더 그 사람의 표정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는 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사진이나 석판들의 이용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제가 오늘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소통에 대한, 이런 작업에 대한 첫 발자국인 것 같아요. 그 첫 발자국에서 문제에 대한 정리들, 저런 그 정리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어떤 인물들은 조금 더 그런 그 그림이나 사파나 사진에 대한 그것이 좀 자리에 앉혀지는 디자인의 장,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연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집에 신문사에 껴오는 족발집 전단 있잖아요. 족발집 광고 전단, 족발 그림, 큰 글씨, 빨간 글씨, 파란 글씨 잘 새기는 거, 그것을 바라보는 느낌하고, 그 비싼 대기업의 광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글자 한 자 딱 있는데 전달하는 그 전달의 느낌이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박달장의 기사자들이 어떤 문자나 그림을 통해서 전달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함께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글과 그림이 갖고 있는 기질에 대한 포용과 반응, 그리고 어떤 우리의 분위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네. 더. 뭐 마지막 이걸 하나 딱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 그림이 가진 역할을 최대한 활용되고 인식과 확증을 위해 그림의 사용은 충분히 예술적 가치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점, 우리가 어떻게 텍스트를 좀 더 쉽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렇죠. 그게 그냥 보조적 이미지로만 쓸 거냐, 아니면 거기에 질과 이런 격을 좀 할 거냐, 모두도 좀 재미있는 분야일 것 같네요. 생각나셨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 나온 거를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제 그려져서, 사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선도 있지만 면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색으로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색이 가지고 있는, 색이 표현해질 수 있는 영역은 훨씬 더 다채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게 그 그림 스타일로 발전되면서도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을 것도 같고,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느 분? 네. 소개해 주시면 다 알고 계셔서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한국의 에스텔 블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읽기 쉬운 자료가 막 제작될 때 그 공적기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는 내 사업 더 잘해봐야지 해가지고 딱 나오셔서 순수한 소통을 맡고 그 대표직을 맡고 계신 백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소개받은 백사입니다. 근데 조금 정정을 하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쉬운 정보를 최초가 언제인지 정확히 하긴 해봐야겠지만 처음 많이 만들고 활성화를 한 데는 지적발달장애부터 이렇게가 아닐까. 예. 그걸 박차고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한 사람까지. 네. 네, 저는 지금 소소한 소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비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리고 알다 센터의 이제 자문위원으로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올 2월쯤인가요? 네, 2월쯤에 처음 뵙고, 사실 작가님은 두 번에 걸쳐서 다 읽어보셨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급하게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 과정상에서 계속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 선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제가 다 참여를 해서 저는 읽어보지 않고 그간에 이제 한 1년 동안의 센터의 그 사업들을 같이 호흡한 사람으로서
좀 이제 그간의 고민을 그냥 정리를 해서 오늘 토론을 좀 진행을 할게요. 박진우 선생님이 토론의 주제를 정해주셨어요. 예. 첫 번째, 센터에서 만든 이번 제작물에 대한 의견 하나, 그리고 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 하나, 이 두 가지를 두 장에 정리를 해서 달라라고 했는데 저는 애정이 넘쳐서 세 장에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연구 보고서에 대한 의견보다는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저는 실무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센터가 해주면 우리나라 역사에 큰 획을 긋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대한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연구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자책감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제가 한 호흡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졌지만 잘 만들어졌다는 건 다 공감하실 것 같고 아쉬운 점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연구가 델파이 기법으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델파이를 참여하는 그 20명 안에 발달장애인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관점에서의 조금 기준들이 반영하는 데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예, 이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연구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이지만 사실 연구의 큰 핵심 그리고 연구 보고서의 양에서도 90%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약간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하나의 큰 연구 복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찬영도가 될 때 이제 또 시간을 두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연구에 대한 제가 많은 주제를 넣었어요. 토론문을 보시면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사파와 문장 표현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만약에 글을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정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센터에서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연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읽기 쉬운 자료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물론 더 많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정리를 했는데 센터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쉬운 정보 관련된 첫 번째 기관이에요. 저희는 예비사회적 기업이라서요 돈을 직접 벌어야 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자리 정도의 예산밖에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자체의 예산을 흐름을 받았다는 거는 지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센터의 역할 4가지를 정리를 했지만 크게는 이제 공공의 변화, 이제 지자체든 공무원이든 이런 공공 영역의 변화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이렇게 2가지를 크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4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쉬운 정보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기관이 저희 말고도 더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피치마켓 있고요. 그리고 휴먼에이드 포스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피치마켓은 쉬운 도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소설책도 있고 슈페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휴먼에이드 포스트는 쉬운 뉴스 기사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뉴스 기사가 쉽게 많이 써 있고 실제 이 기사를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쓰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상에 쉬운 정보를 만들고 있어서 이 3가지 기관이 있지만 이 기관의 색깔이나 보유 사업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역할을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공공력 안에서 센터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사업으로 제안을 드린 거는 서울시의 정책 중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번에 2개 만들었지만 서울시의 정책, 서울시의 정보가 이 2가지는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토론문에 보시면 제가 이제 법적 근거를 자세히 써놨어요. 사실 발달장애인법 10조 그리고 그 법의 시행령 4조에 이러이러한 분야의 그 정보는 쉽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법이 만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미원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센터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저는 이게 선행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공 영역에서 쉬운 정보가 만들어지는데 좋은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1순위로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2번째로는 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센터가 다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공무원의 변화, 그 변화가 쉽게 정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시민과 민원으로서 대하는 태도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센터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쉬운 정보가 우리나라의 활성화, 대중화, 그리고 좀 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자들이 저는 더욱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각각의 기관마다 보유한 사업과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직접 만나고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 쉬운 정보를 잘 만들기 위해서 센터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23만 명이고요. 그리고 그 삶의 모양, 삶의 종류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쉬운 정보가 이런 기관에서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에 맞게 그리고 그 장애의 정도에 맞게 조금 다양하게 지원이 되려면 그렇게 실무자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걸 센터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센터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연대가 법인이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라고 믿는 부분인데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도 정보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지역사회 안에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AAC 마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포구 성미산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는 지역사회 안에 도서관, 지구대, 식당, 편의점, 카페 등의 그림이라 글자로 된 의사소통 도구가 비치되어 있대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아무래도 소통의 어려움을 덜 느끼겠죠. 근데 이게 한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서울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에 퍼지기 위해서 센터가 조금 더 주축이 되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마무리 말씀 좀 드리면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장애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지원도 나아지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장애인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발달장애인은 아직까지도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신체장애인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글을 읽고 지금 앞에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원은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비발달장애인들이 보는 정보를 그대로 주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런 곳이 많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 이런 쉬운 정보가 권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쉬운 정보만으로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 소통 지원 다 해결되진 않아요. 이런 정보가 필요 없는 발달장애인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런 정보 플러스 인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의 다양성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쉬운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가 앞으로 이제 올해 1차년도지만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셨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기대가 돼서 자문위원으로서 저를 계속 데려가신다면 이호흡 놓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성과 보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중장기 사업계에서 다 써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계획을 하고는 있어요. 네, 저희가 어쨌든 더군다나 교육을 받아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 발달장애인 지원을 하는 거를 정말 법적 의무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아셔야 이제 그 범위가 내보내시는 정보들의 범위가 뭐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좀 인식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막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래 내가 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이제 동호가 이해할 수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축 그래서 이제 교육 맞아요. 사실 교수님한테 우리가 보너스처럼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막 우겨서 해달라고 한 거라서 이제 1차적으로는 가이드라인 개발이 큰 부분을 할애했고 그래서 근데 자꾸 또 이렇게 포용력 있으신 교수님이 그럽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안아 주셨는데 그거를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제 교육 과정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은경 팀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3번 저부터 할게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이리나 센터장님 원래 순서 파괴자로 되게 이런
정형화된 거 싫어해요. 이게 자유로운 분이시라서 하지만 저는 순서를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장애인 지역 공동체에서 일하는 조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피플 퍼스트 활동에 있어서 어쨌든 졸여가는 사람으로서 당사자분들의 권리가 어쨌든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원래 토론회라는 게 너무 길어지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저는 우선 읽기 쉬운 자료를 법적으로 발달장애인법에 이제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강제하려면 제도적인 장치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단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정부나 시에서는 이 읽기 쉬운 자료들을 뭐 이렇게 예산과 여력을 보면서 선택하고 있죠. 치사져서 골라서 일단은 그게 우선순위라고 표현도 되긴 하지만 이 취사 선택함에 있어서도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늘려야 되기도 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발달장애인 분들과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과 정책 위주로 지금은 많이 사실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민간 영역에서도 많이 다뤄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기 쉬운 자료가 저는 좀 공공의 것으로서 많이 기능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 많이 꽤 아직 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년 동안 지금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나 책자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 조금 겹쳐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조금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좀 이렇게 보관하고 그리고 좀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다양한 곳에서 좀 많이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좀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읽기 쉬운 자료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 키워져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순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양성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사실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좀 문화로서 자리 잡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관리인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하철 역사에 있는 영무원분들도 그럴 수 있고, 뭔가 간단한 안내 자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영국에서 아까 봤듯이 체인지가 만든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손쉬운 안내서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교육하고 보고한다면, 물론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좀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정부 부처를 아울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 발달장애인에 관련돼서는 복지부가 많이 하고 있지만 교육부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잖아요. 이런 부서에서 사실 이게 잘 협업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라는 국가기관도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관련된 것들도 여기랑 좀 읽기 쉬운 자료랑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잘 얘기가 되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소통 안 하실까라는 좀 아쉬움들도 있고, 더불어서 사실 이주민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글자를 잘 모르시는 국민분들도 있고 발달장애인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영역들에 관련된 좀 중간 저점을 만들어줘야 스웨덴의 MTM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사실 발전하는 것이 앞으로는 이 읽기 쉬운 자료가 확산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5번째입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사실 모든 것을 요즘 접속하잖아요. 웬만한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까도 서울 와서 서울 식당에서 밥 먹는데 휴대폰으로 다들 결제하잖아요. 아, 서울이네 하면서. 내가 그랬었거든요. 대구는 아직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일상화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좀 스웨덴에 같이 어쨌든 부모연대에서 이런 좋은 연수 기회를 만들어서 좀 꽃살이 잘 끼웠는데요. 어쨌든 품카라는 아까 웹 접근성 개발 회사에 가서 좀 되게 놀랬던 게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컴퓨터로 이제 그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켜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에 그 항목들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달장애인 버전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나 지식들을 좀 초기에 세팅만 하면 프로그램을 깔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 화면이 읽기 쉬운 버전으로 변환되는 형태로까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쨌든 이런 간행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웹적 분석과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업무라서 정부에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자문위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피플 퍼스트 당사자분들이 정부에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훌륭한 마무리네요. 저희가 할 일을 막 언급하시다가 돈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그래도 피플 퍼스트가 권리擁호 운동으로 해주시겠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들께서도 이제 더 보시기는 하겠지만 비문서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저희 여기 공적기관이에요. 공적기관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 다 여기서 막 하셔도 돼요. 팀장님한테 이런 무거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조윤경 팀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부모연대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경이고요. 제가 그 수문이가 마지막이어서 이미 이제 그 겹치는 그 논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의하고 빨리 진행하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알기 쉬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관심이 많은데 자료를 만들고 이럴 때 누군가가 이걸 한번 직대성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보고서로서 이제 그 자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해외 자료 볼 때 한계가 이거 하고 아니거든요. 이미 너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사를 통해서 한국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창고에 있겠다. 어느 창고 위에도 있겠네. 저 어디 살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아이고 이런 되게 멋져. 우리가 좋겠네.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프로 이 보고서가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에게서는 최근에 이제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 건강권법에 대한 제정, 장애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하는 법에 대해서 줄여서 건강권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먹냐, 식이, 영양, 그리고 운동하는 거, 위생하는 거, 위생, 그리고 질병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장
싹은 알가슴에서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반타자인 같은 경우에는 45세면 이 조기모와 진입한다라는 그 논의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건강, 질병에 대한 다양한 알기 쉬운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경험이 이제 서로 제한이 되어서 이 경험들이 이제 결국 진행하는 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사자와 함께 이제 자문회의를 진행하면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문회의를 일종의 동의 합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 이런 의문을 저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당사자 욕구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정보,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요 사이에 딜레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시의성 있는 뉴스와 관련한 이제 알기 쉬운 버전을 제작하는데 이거를 제작하는 과정이 들어보게 되면 시의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많이 읽어줘야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를 위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어떤 그 알기 쉬운 버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걸 형이 학생을 기대하는 같이 함께 풀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게 이런 부분들을 나가서 이제 고민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워크숍과 보수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을 이제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억지로 넣었다라는 말씀을 유인하 센터장님이 해주셨는데 실제 앞차에는 이제 자료에 대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기본 이해, 후차에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덱스하게 안에 이제 그 교수 용어까지 다 나오면 좋겠지만 이거는 제작자,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하고 제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예산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널리 알려서 알기 쉬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시에 그 교수 교육 내용을 잘 버무리면 저는 홍보 교육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차지의 교육을 더 발전시킨다면 실제로 실무자를 위한 현지의 교육 발전할까 홍보를 위한 교육 내용이 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가 현재 실무자. 자작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제가 이 7페이지를 받으면서 나 너무 궁금해가면서 이런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실제로 교육이 만들어지면 이 교육관리 시스템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육에 대한 질관이 갖고 실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 연구하는 그래서 교육 이수자, 이수 시간, 교감사 기준, 교육 내용,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교육관리 체계에 관련했다는 필요한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든 이제 복지부든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알기 쉬운 버전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식이 비장애인으로는 기세장이지만 이게 알기 쉬운으로 가면 50장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장애인용을 만들지만 발달장애인 종사자들은 그런 알기 쉬움에 대한 관점, 발달장애인 관점에서 문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러면 너의 기관에서는 뭐 할 수 있니?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는 제작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제작을 잘 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업무가 부족할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콘텐츠 전체에 대한 이제 지원, 이제 목록화시키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리나 국장님이 피프퍼스트부터 Nothing About Us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알기 쉬운 자료는 그 발달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분이 다문화가족, 이주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을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권익보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받아보면 안전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띄엄띄엄. 그래서 감각장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알기 쉬움에 대한 목표를 가져서 Nothing about us without us가 아니라 알다 센터를 통해서 Everything about us with us.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사람이 좋다. 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알다 센터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진 선생님이 결과 보고서 쓸 때 쓸 말이 굉장히 많겠네요. 이거 이렇게 영양가 있는 또 피드백들을 분야별로 삽하면 삽화, 뭐 가이드라인, 우리 센터의 역할, 게다가 권리옹호 측에서는 이것까지 하겠다까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앉아서 어쨌든 지금 앉아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 오신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읽기 쉬운이 뭐지? 일단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지금 거의 2시간을 들으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겠고 뭐 또 질타를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담당 선생님은 담당이 멀티잖아요. 굉장히 많은 담당. 담당하시면서 느꼈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진수쌤? 그런 것도 좀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얼굴결에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는 마이크 이제 운반대 역할을 하려고 일어선 것 뿐인데, 네, 정말 순서 파괴자이신 선생님께서. 네. 저는 사실 8월 달부터 와서 읽기 쉬운 자기개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센터에 좀 들어와 보게 됐어요. 들어오게 되고 그냥 나는 회계 처리 이런 거 하고 요거는 와중에 해외 연수가 정말 좀 많이 느꼈던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 가서 메이킹 클리어 처음에는 굉장히 핵심, 우리 연수 핵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읽기 쉬운 말로 표현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센터장님 빼고 다 알아듣었을 거라. 저 항상 싸웁니다. 근데 메이킹 클리어에서 얘기했던 거는 읽기 쉬운 자료는 그냥 교육용으로 쓰면 안 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신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안 들었을 뿐이죠. 그 이후로 이제 맨캠을 갔어요. 맨캠을 갔더니 당사자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오셔서 한 4분 나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게 최고야, 우리 게 최고야, 막 이렇게. 체인지,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맨캠이 최고래요. 근데 두 군데다 이제 보면서 확실히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읽기 쉬운 것들을 여러 정부 관제처들에게 너네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들어서 되겠어? 너네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지 라고 압박을 하는 것들이 정말 맞아, 저게 정답 아닌가? 우리가 만들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정책 이런 거 할 거면 자기네들이 먼저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지. 그럼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저희 바꿔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보고 어쨌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이제 스웨덴을 넘어갔습니다. 스웨덴에 가니까 또 새로운 양식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왼쪽엔 그림, 오른쪽엔 글 딱 생겼는데 그래서 그 필요 있어. 읽기 쉬운 자료 모든 사람들이 다 읽기 쉬우면 되는 거 아니야? 발달장애인이든 저기 할아버지든 깐난애기든 다 읽기 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헷갈리다가 그건 어땠어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위원도 담당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정선, 동호, 나영,
그다음에 이제 미라클 항상 부리신 우리 문영과 연재,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재현, 그다음에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승태, 그다음에 지금 피플 부스에서 일하고 계신 화영까지 네,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이제 조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과 이제 활동하는 걸 보면 정말 이분들이 찍어주시는 거, 그리고 사파 같은 거 찍어주시는 것들이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찍어주세요. 그런 것들.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놀랐고, 이분들과 활동하는 게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만둘 거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재밌었고, 네, 그리고 또 이분들도 저를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너무 과분하게 상을 받아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얼마나 질투를 받고 있는지, 피플센터에서 또 얼마나 질투를 받고 있는지, 네, 조금 많이 힘드네요. 고충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짧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길게 패널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동안 좀 이렇게 생각하신 게 뭐 있으면 뭐 이렇게 말씀, 네, 이제 달려가 주세요. 이제 이게 제 역할이죠. 네, 가이드라인 뭐 만드시면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과에서 양성 전문가 식단 20명 하셨잖아요. 지금 당사자가 없고 부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식단이라는 게 당사자가 전문가이거든요. 알다라는 건. 왜냐하면 시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이 이런 것도 내용들이 없어서 그게 아쉬웠고요. 이게 부모잖아요. 발달장애 부모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분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집단에서 교사 경력에 관련돼서만 있지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의 언어를 어떻게 녹아낼 건가가 이 팩트가 없다는 게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언어를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 특성이 다 다르고 욕구가 다르고 보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들에 관해서 어떻게 글로서 갈 것인가, 말씀하신 그 사파로 갈 것인가, 그런 거에 관점이 다르다 보니 그 전문적으로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 알다라는 센터가 생겨서 그분들의 언어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는 자리가 돼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여러분께 큰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주 촉보적인 거 1단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저는 공부하러 여기 왔어요. 무슨 공부냐? 글에 대한 접근법, 접근하는데 언어에 대한 접근법, 사회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지금 그걸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하는 거는 내가 얘기하는 1단계고 여기 지금 발표는 2단계, 3단계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연구나 혹시 논문 속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을 드릴까요? 네, 우선 이제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신 델파이 조사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만 참여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당시에는 실제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이제 제작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 내용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을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능력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님은 만나지는 좀 못했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지금 6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제작하는 데 참여를 해서요.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휘나 사파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다시 또 수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는 않은 건데 처음부터 델파이 조사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정말 좋은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좀 저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다음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할 때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어떤 게 있으신가라는 것들을 좀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긴 했는데, 그 이제 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선행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셨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앞서서 그 제가 사실 이제 그 장애인,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2013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제작하는 거와 관련된 연구가 실시됐고,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 논문들이 이제 그 13년도 이후에 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외에 사실 연구가 그렇게 국내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특수교육 전공했는데 특수교육 쪽에서도 논문이나 연구가 사실 좀 별로 없고요. 이제 다른 이제 장애인 분야에서도 사실 연구가 선생님을 많이 찾아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사각지대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그게 사실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좀 이런 시장으로 많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이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그냥 선행 연구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문자에 접근하게 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예 특수교육 쪽에 더 있을 듯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고, 제가 사실 이제 학습장애 쪽 읽기 이런 쪽에 전공을 해서 사실 그렇게 사실 학습장애와 읽기 쪽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읽기 쪽에 읽기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좀 기초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기 쉬운 자료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읽기 쉬운 자료 자체에 대한 연구는 사실 좀 없어서, 이런 기초적인 이제 이런 학문적인 연구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조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또 다른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에서 있고요. 제가 아마 오늘 이제 발달 센터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장애 지적장애 25살 된 남자 다운증후군을 키우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장애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알다센터에서 만약에 좋은 자료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 가정에서 받아보고 그걸로 저희가 도움을 받게 될 건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자료, 오늘처럼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 가정이나 그 장애 당사자의 손에 그게 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오늘 얘기가 없으셨거든요. 물론 좋은 자료를 만드신다고 하면 만드신 분들이, 그 참여했던 분들은 흡족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의 존재를 저희가 알게 되는, 그러니까 알다센터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보통의 일반 장애가정의 어머니들 아니면 당사자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아마 이런 자료가 있다 그래도 받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치지 말고 이 좋은 자료가 편한 동료를 통해서 쉬운 과정을 거쳐서 가정의 손에, 장애 당사자의 손에 거칠 수 있게 꼭 잘 도달할 수 있게 그 과정까지 같이 고민을, 그게 저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그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잘 만들었으면 그게 이제 손에 들어가서 잘 성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자료는 일단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근데 내 손 안에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는 게 사실 더 좋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뿌리면 제일 효과는 좋아요.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자꾸 이거를 뭐 엄마가 알려주는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라. 그래서 자조단체를 통해서
내가 자조 모임에 나가고 자기 권리 옹호 활동하는 곳에 가면 그 책들을 이렇게 받아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내가 그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 권리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라는 다른 친구들하고 그 작업을 같이 하게 돼서 그거를 좀 타겟팅을 하고 있어서 오늘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작업에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위원님들, 당신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안 했잖아 라든가, 아니면 뭐 그래 나 해보니까 재밌어, 아무 뭐 자유 피드백 주실 분들, 자유롭게 선생님들의 생각을 말해주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 나영 씨도 그 문자 내용에 관해서는 별로 많이 안 주셨지만 그림, 그죠? 희정쌤하고 할 때 딱딱딱 찍어줬는데 이런 거 좀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희정 팀장님이 이 작업을 같이 하실 때 보니까 그래도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문장에 관해서는 좀 짧게 말씀하시고 별로 말씀은 없는데 그림은 딱 보시더니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구나. 이게 보조적 역할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되면서 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어떻게 내가 느껴야 되는지를 좀 미리 알게끔 해주는 책을 만들었는데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림으로만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조적 이미지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런 매체가 될 수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발달장애인 분들도 따다닥 먼저 보시고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굉장히 광활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성격에 맞는 걸로 그러니까 A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한 막 시도를 이제 해봐야 될 텐데 그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센터는 어느 역할들이 조금 더 맞을까? 근데 뭐 물론 뭐 내년도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 얼핏 드렸듯이 뭐 교육서, 그 교육에 이제 전문가라고 한 게 사실은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항상 구급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는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읽기 쉬운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난 그걸 전문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알려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보는 기술이 있고, 마찬가지로 또 지적해 주셨듯이 공적 기관에게 그것들이 당신들의 의무입니다 라는 거를 나갈 수 있게 저희는 교육을 하겠지만 조금 더 강성한 피플 퍼스트는 뭔가 강한 액션을 하겠죠. 네, 이렇게 저희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희정쌤이 실무 작업에 많이 하는데 한마디? 싫답니다. 어쨌든 이게 나올 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이 그냥 딱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돼 한 다음에 피드백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자동으로 안 되더라고요. 다 주셨는데도 또 가져가면 발달장애인 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저도 문외한인데 요거를 한 번 돌려봤잖아요. 친수쌤도 문외한이었고, 맞죠? 근데 우리가 한 두세 번 발달장애인과 이제 뭐 그 두세 번, 네 번 정도의 작업을 하면서도 역량은 이만큼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좀 그 원리들 왜 하는데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막 지적된 내용들은 뭐지? 너무 많은 내용 넣지 마. 그러다 보면 이제 여백을 두려면 글자 수를 줄이고 글자도 커져야 되고 이런 핵심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두려움 이런 거 당연히 있죠. 근데 비판받는 게 나의 또 발전을 위한 굉장히 좋은 교훈이니까
예, 그렇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지금 만들어낸 책 아직도 나와야 할 책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쉬운 점들 계속 피드백 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더 좋은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